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랑 이제 2차 함수를 좀 연결시키는 날이야.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한 날이거든. 잘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아 그 방정식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식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 줬었잖아.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었어?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었어.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함수는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뭐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거랑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있다. 이거랑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뭘 넣어서 x를 넣어서 그거에 맞는 y 값을 찾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뭐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0이 됩니다. 뭐 3을 집어넣어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3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y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x에서 출발해서 여기는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 점에 y 값을 찾아내는 요 과정 있지. 1번, 요거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해석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함수는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형태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실 거꾸로 한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에 뭔가를 넣어서 y 값이 뭔가가 됐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y에다 0을 집어넣은 형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였으니까 y가 0이다. 여기가 0이다 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랑 만나는 점은 두 개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x 값들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중에서 거꾸로 가는 y에서 x로 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의 의미는 사실상 y에다가 0을 넣은 거구나. y에다 0을 넣은 거구나. 그래서 만나는 여기는 이 점은 1과 2라고 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은 1이었던 거고 만족하는 x값은 2였던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다. 이게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봐봐. 내가 이렇게 함수를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석하고 싶어요. 함수를 베이스로 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여기서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y값이 예를 들어 3입니다를 만족하는 뭘 찾아주세요? x값을 찾아주세요가 결국 fx는 3입니다라는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여기는 얘의 근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이지 얘들아. 등식인데 지금 y가 지금 결정이 난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여기는 얘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의 근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의 흐름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들아 뭐라고 했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있으니까 안 돼. 이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y는 fx라는 거랑 y는 3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 봐. 연립. 그럼 당연히 나는 y를 소구할 거야. y 대신에 3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fx는 3이라는 뭐가 나와? y가 소거된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연립한다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즉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 교점의 정확하게 x 좌표는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아진다.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다시 진짜 중요한 얘기다. 다시 봐봐. 여기다가 할게요.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y는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얘의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교점이 궁금한 거야. 여기는 얘의 교점이 궁금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겠다.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애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애가 뭐 이렇게 대충 있었을 거야. 여기 있는 얘가 F였고 여기 있는 얘가 G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것도 방정식이고 또 방정식이고 이건 해가 개 많은 방정식, 해가 개 많은 방정식이라서 그 해들이 이 점들이잖아. 그 해들이 여기는 이 점들이 된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죠. 다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얘랑 연립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 당연히 저 상황이라면 당연히 y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까 fx는 gx라는 이런 뭘 하나 만들어? 방정식을 만들어. 그지? 여기는 얘랑 뭐 해서? 연립해서. 근데 연립하는 과정 중에 뭘 소거했니? y를 소거했지. y를 소거했다니 y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 얻을 수 없어요. 이런 뜻이야. y에 대한 건 이제 쳐다보지 않겠어요. x만 바라볼 거야.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점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정확하게 이 교점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 마인드, 요 생각을 가지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정립해 놓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그래서 이게 교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실근을 구해봤더니 그 실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나왔다면 여기는 이 교점은 이 점이고 여기는 이 점이고 여기는 이 점이 될 텐데 이 점과 이 점 중에서 나는 y를 소거했으니까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어. 누구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어?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와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너희가 앞으로 함수라는 걸 배울 때마다 오케이? 다시 함수라는 걸 배울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확하게 함수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한 거고 y를 소거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의 실근을 구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결국 뭐가 된다고?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그럼 얘들아 실제로 너희가 교점이 궁금했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알파를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얘에다 넣든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든 해서 걔의 y좌표는 알파, 어쩌고 해서 이 교점을 실제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함수에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 y에 대한 정보 내가 다시 뽑아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교점이 궁금하니까 나는 뭘 먼저 할 거야? y를 소거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그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는 얘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 오케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개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y는 fx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요거는 y에다 엮는 거예요 라고 해석했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여기 0 x축이 y가 0인 결국 여기는 얘의 근은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들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지. 그지? 그래서 y가 0일 때 x 값들을 구하는 게 여기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 이런 해석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 y는 fx란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와 얘가 우리가 말하는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 우리가 말하는 x축이잖아. 그지? 이게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여기가 1이면 이게 y는 1,
이게 이렇게 이거 2면 이거 y는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게 0이니까 이렇게 있는 이 직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우리는 x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는 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 실근이 된다. 이 현상만 너희가 하고 가면 돼. 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요 얘기 있지. 이 얘기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어디까지 계속 걱정되냐면 우리가 지금 수학 상 배우고 있잖아. 수학 상에서 2차 함수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2차 함수를 배웠어.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열심히 설명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수학 하로 들어가면 수학 하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새로 배우는 함수들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열심히 배운 다음에 결국은 또 무슨 얘기하겠어?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 우리는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y다 얼마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 찾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할 거라. 원으로 들어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얘네들을 배우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 열심히 또 그래프 막 그려. 그 다음에 그거 그린 거 가지고 또 뭐 할 거냐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풀 거야. 또 방정식 푼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수학 2로 들어가면은 뭘 배우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워요.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워가지고 또 거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세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면서 실근이 몇 개인지 세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연결고리를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될 거야. 이해돼요? 현재 이 말이 완벽하게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와 닿아야 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돼야지 요 현상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돼야지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수학하는 데서 되게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가 되게 큰 틀이야. 진짜 큰 틀이거든.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잘 잡아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요 함수 여기는 요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요 함수가 이제 2차 함수일 수 있지. 맞아? 여기는 얘도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 2차 함수와 상수 함수. 오케이? 그다음 뭐 1차 함수와 상수 함수,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결국 2차, 1차, 빵차, 2차, 1차, 빵차 함수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오케이? 삼각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 함수들이 바뀌는 것뿐이지 이 큰 패러다임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이 흐름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 번만 해보자. 오늘 하는 얘기가 수학 전반에 너희가 이제 고등 수학이라는 걸 배우는 전반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지난 시간에 그리는 거 배웠었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의 관계,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y는 fx고 y는 gx가 있었어.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해? 교점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해 줄 거야. 그래서 fx는 gx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죠. 사실 이건 함수 두 개가 있고요. 근데 함수 하나가 2차 함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이면 이게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1이면 그냥 상수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1차 함수면 말 그대로 1차 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2차 함수면 2차 함수를 그려줄 거야. 오케이? 하나는 2차 함수 고정해놓고 빵차, 아예 빵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다 똑같은 얘기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거는 하나의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있겠어? 실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근이라는 왜 실근이라고 말했을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실근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고 있죠. 좌표 평면이라는 건 수직선 두 개를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허수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수직선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얘 교점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뭔가 생각하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얘랑 얘 가지고 생각하고 싶다는 소리인데 그 수직선 위에는 다 실수밖에 올라와져 있지 않으니까 허수는 생각할 수 없단 말이야. 허수인 건 아예 표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게 하나의 2차 함수 f였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 g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고 얘는 허근이 대신 2개 생겨. 안 생겨. 안 만나. 그럼 자동으로 허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야. 이런 판단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니까 실근은 없구나. 아,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총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근이 없다면 나머지 2개는 허근이었겠지. 이런 느낌으로. 3차 함수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얘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중근이랑 실근 하나를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그럼 실근 하나랑 여기서 안 만났으니까 얘는 허근이 2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해석 자체가 다 그런 식의 패러다임을 가져. 그러니까 실근만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이니까 허근은 그냥 알아서 안 만나니까 허근 2개 생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얘 교점과 여기 있는 얘 실근의 관계는 여기 있는 이 실근은 실제로 교점의 뭐가 된다? x 좌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면 실근의 뭐를 개수를 세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해 줄 수 있겠네. 그 하나씩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 교점의 x 좌표와 얘 실근이 서로 뭐야? 얘네들이 서로 같아. 라고 일단 얘의 개수와 여기는 얘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여기는 얘의 개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가 보니까 2차 함수. 여기는 얘는 0이 되거나 상수함수가 되거나 1차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2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이게 2차 함수가 되면서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fx는 gx라는 방정식, 즉 fx-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면 여기는 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였어. 이런 식으로 이 2개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 현상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프 그릴 때 제발 그 x축이랑 y축은 그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는 막 가끔 가다가 x축을 선생님이 막 그리게 될 거야. 근데 언제 왜 x축과 y축 같은 걸 그리는지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 봐. 알았죠?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 풀면서 계속 그리게 될 거거든. x축을 그리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에 분명히 x축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너희들은 그 관계라고 하는 걸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관계. 사람 사이도 인간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죠? 2명이 있으면 벌써 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와 그래프상의 관계도 충분히 항상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걔네들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오케이? 근데 잘 봐봐. 그 얘기 잠깐만 해볼게. 그 관계를 우리가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오케이? 2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관계를 생각할 건데 그 관계는 위치 관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포물선이랑 직선도 마찬가지고 포물선이랑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포물선이랑 또 여전히 직선이네요. 그죠? 상수함수 직선이니까. 그런 직선들의 관계를 생각할 건데 그 관계는 얘들아 총 몇 가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었다고 쳐보자 우리. 직선이 있었어요. 이게 직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요런 관계. 지금 얘랑 얘의 관계. 지금 얘랑 얘의 관계야. 그 다음에 요런 관계. 요런 관계.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직선들을 썼을 때 이 관계는 얘랑 얘의 관계는 다 동일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야? 안 만나는 관계. 만나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관계.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관계.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관계.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접하는 관계.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이해돼요? 그냥 다 똑같은 관계.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을 똑같이 본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그냥 관계상 얘는 한 점에서 만나 접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뜻이고. 위치 관계의 특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상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냐면 교점이 몇 개야? 요걸 묻는 게 위치 관계라. 얘가 2차 함수니까 직선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면 두 개밖에 못 만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얘랑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는 실근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겠지. 이게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이구나 라고 우린 자연스럽게 접하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랑 얘 교점이 몇 개 있니? 한 개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 얘를 넘겨서 만든 그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 중근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서 안 만나는 관계였어. 안 만나는 관계였다면 교점이 없을 거란 말이야. 얘는 판별식이 음수인 관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 방정식의 교점과 다시 뭔 소리야? 함수 두 개의 교점과 이 방정식의 실근을 연결시켜서 걔네들의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거고 그 해석 가지고 되게 다양한 장난들을 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이 함수와 이 함수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고 싶어. 교점을 찾고 싶었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연립할 거고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근은 이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과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 되고 교점 x좌표가 여기는 얘의 실근이 된다. 이거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너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았죠? 요거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지금 벌써 몇 분째 떠들고 있어요? 20분 넘게 요 얘기만 떠들고 있는 거야. 요것만 잘하면 되니까. 알겠죠? 오늘의 핵심은 이거. 고등수학에서 선생님이 감히 말하는데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여기서 저 2차라는 말을 다 빼버리면 그냥 방정식과 함수잖아. 그죠? 2차 방정식을 배웠고 2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이 단어에서 하고 싶은 설명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예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윤서. 그죠? 윤서가 지금 수원수투 다 듣고 있거든. 이 얘기를 선생님이 수원수투에서 계속해서 아마 윤서는 지금 되게 지겨울 거야.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수학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수학상에서 다 해봤던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생각을 수2에서 처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수1에서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어려울 게 전혀 아닌데. 오케이? 어쨌든 다시 오늘의 메인 테마는 함수와 방정식 저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봅시다.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 기본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너희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케이?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너희 스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정석, 기본 정석에서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지금 잠깐 시간 줘. 요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현재 혼자 책을 다시 보면서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판별식이 얘라고 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양수래, 뭐 접하면 판별식이 0이래,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음수래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이거면 무조건 이거래, 이거면 이거래, 이거면 이거래, 이거 일단 외우자 하고선 그냥 넘어가는 거랑,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x축은 뭐라고요? y는 0이라고. 이게 x축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와 x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y는 0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는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었을 거고.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뭐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게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의미랑 완전히 똑같을 테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양수였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였다면 쟤는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거랑 단순히 외우는 거랑의 그 응용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 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 거의 처음 접한 거지, 너희 나이 때. 딱 접했을 때 이런 거를 보고선 사실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느낌도 있었고요. 왜 그런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다 하나씩 다 무조건 알아가려고. 그래서 다 문제가 되게 쉽고, 얘가 단순하게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래.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판별식이잖아, 얘들아. 판별식.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대. 판별식이 이건 누구 건데? 2차 방정식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판별식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죠? 얘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완전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갑자기 2차 방정식 거에 판별식을 갖다 썼어. 걔네들이 왜 교점의 개수랑 요 판별식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보고 그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이 개념이 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한 얘기.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과정,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이제. 흐름 자체가 딱 잡히죠, 느낌이. 근데 여기는 얘도 봐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 2차 함수네. 여기 또 판별식 갖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일 때라고 줬어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양수랑 판별식이 0이랑 판별식이 음수에서 2차 방정식, 여기는 얘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 생기고 중근 생기고 안 생기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는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0이라는 거에 교점을 가지고 다룰 거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누구? x축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 x축이 필요한 거고 x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는 얘 교점이 몇 개였으니까 두 개였으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실근이 두 개였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실근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접할 수밖에 없었고, 실근이 없었으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같은 걸 만났다고 쳐보자. 내가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근데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냥 단순히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그리라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리라고, 그지? 하나만 x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만 그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려.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을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를 생각해가면서 그려달라는 소리니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나는 뭘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여기 있는 얘는 방정식을 빠르게 세워가지고 얘 판별식을 만들어봐. 4-5가 되니까 음수네요.
얘는 X축과 안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겠구나? 대충 한 이쯤에 이렇게 있겠구나. 뭐 더 내려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만나게만 그려주면 돼. 그러면은 얘를 지금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린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 여기는 얘를 뭐 y는 x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주고 여기 마이너스 2 잡아주고 1 잡아주고 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아. 그지? 이렇게 그려왔었잖아. 근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제는 관계에 집중해서 그려라. x축과의 관계가 필요 없었다면 이거 안 그려도 괜찮은 거고 X축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오케이?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X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함수를 그릴 때도 방정식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오케이? 방정식을 풀 때도 함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석을 너희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에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방정식을 줘 나한테 그 다음에 함수로 줘. 근데 그 문제는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왔다 갔다 해석을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이동시켜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보기 1번 문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 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면 되겠어요? 얘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는 얘 판별식을 구해줍니다. 얘는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이라면은 접하는 거고 그럼 얘가 음수였다면 만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k에 대한 부등식 풀어주면 1번, 3번 답이고 방정식 풀어주면 2번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해석되죠? 저건 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음 2번.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뭐야? 2차 함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고 싶었어요 라고 돼 있어요. X축에 접하고 싶을 때 또 Y는 0이라는 직선이랑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또 이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쳐 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저기는 제가 중근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걔의 판별식이 4분의 D공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어. 즉 A 더하기 K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면 좋겠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네. 이해되죠? 앞에서 다 풀어봤던 얘기잖아. 전부 다 해봤던 얘기들. 그치? 다 어디에서?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왔던 거예요. 다 함수와 관계를 생각하려고.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X축과 아니면 혹은 다른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배워놨으니까 함수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뭐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봤던 그냥 그런 문제. 그냥 해석만 해주면은 우리가 봤던 문제로 그냥 쓱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이렇게 다 개념의 연결고리들이 다 있거든. 그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다 잡혀버리면은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로 가보자. 새 포물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새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그 다음에 새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줬네요. 그럼 이건 일단 X축과 만나도록 하는 범위들을 각각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들아 2차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봐봐. 첫 번째 1번 포물선이랑 2번 포물선이 있고 3번 포물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1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을 생각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뭐야? 4. 여기는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이게 1번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접하는 거는 만나는 거니까 여전히. 이해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물선이 x축과 만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겠네. 그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포물선이 얘는 a-1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어이구 얘는 좀 복잡하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래서 지금 1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과 2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과 3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을 각각 써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얘는 x 다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좀 풀어봐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는 뭐가 된다? 얘는 1에서부터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범위들을 각각 구해줄게요. 그 다음에 좀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볼까? 1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 2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 3번 포물선이 x축과 만날 조건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한 수직선에다 그냥 쓱 나타내 볼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숫자들 다 써볼까?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죠. 1도 있네. 그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어. 지금 이렇게 된 거. 간격은 무시했습니다. 오케이? 그냥 내 마음대로 써놨어. 그 다음에 1번 포물선 만날 조건은 이렇게 자, 2번 포물선이 만날 조건은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렇게 그다음 3번 포물선이 만날 조건 3번 포물선이 만날 조건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 1번 문제는 뭐라고 했어? x축과 하나만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선 하나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등호가 빠진 이유는 마이너스 3이라면은 파란색도 만족하는 거고 분홍색도 만족하는 두 포물선이 x축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게 0 이상일 거고 1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게 1번 문제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답은 뭐겠어? 적어도 하나 만난다. 적어도 하나 만나는 거니까 이만큼 다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다. 또는 a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번 문제의 답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그냥 포물선과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x축과 만나 안 만나, 그냥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위치관계는 어차피 방정식을 가지고 풀 건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 하나 있잖아. 그 툴이 판별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판별식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보자.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부터는 얘들아 그래프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연결고리를 잘 찾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봐봐. 일단은 여기서 fx가 뭐예요?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는요 최고차항의 뭔지 모르겠어요. k라고 하면 안 되겠다. a라고 잡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게 fx예요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누구랑 만나는 k랑 만나는 그 두 개의 뭘 구해주세요?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걔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이 2야.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봐봐. 여기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대충 k가 여기 있다고 쳐보지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요 점의 x 좌표와 요 점의 x 좌표가 찾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됐어? 분명히 나는 이거 뭘로 바라보고 있는데 얘들아?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방정식 만들려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식으로 풀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뭘로? 함수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 y는 k라는 함수는 상수 함수겠죠.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저 방정식의 두 근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 더하기 이게 현재 궁금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랑 얘, 이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대칭축이라고 했죠. 대칭축은 얘랑 얘의 중간 평균 지점이잖아. 얘는 얼마겠어?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마찬가지지. 얘랑 얘의 평균도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구나? 2구나. 됐나요? 하지 않아도 함수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적절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는 얘도 보자. 자, 2번 문제도 봐봐. 여기서도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봐. 일단은 어떻게 된 거야? a배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0. 다시 얘가 fx지. 됐어? 내가 지금 현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2번 문제의 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f 해가지고 2x 더하기 1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넣은 거니까 여기는 요 x랑 여기는 요 x 대신에 전부 다 뭘 넣을 거야? 2x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a배에 2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찾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찾을 수 있겠지. 이해? 여기서도 바로 얘들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왜 전개를 해? 그지? 어차피 우리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돼 있는데 너무 예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근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얘들아 이거의 근이 궁금했다라고 한번 해석해보자. 오케이? 저게 아니라 이거의 근이 궁금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똑같이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x-2를 똑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것도 하겠지만 우리가 x 대신에 x-2를 집어넣을 때 뭘 했다고 말해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맞아요? 평행 이동 배웠잖아 우리. 그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지. 아직 우리 수학 상 기준으로는 뒤쪽에 있는 얘기지만 이 정도는 했었잖아.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y는 fx-2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5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함수가 요 함수겠군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1과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해석할 때는 함수의 도움을 받고 함수를 해석할 때는 방정식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잘 진짜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면 함수 쪽이 편해지는 거고 함수 또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아 이거 함수로 따지면 x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쉽겠죠. 이해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봐봐 여기는 이 포물선이 하나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교점의 좌표는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 아까 여기는 얘가 0으로 돼서 x축과의 관계를 본 거고 x축과의 관계를 본 거고 얘가 이제는 1차 함수로 들어와서 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된 거 3개밖에 없고요. 3가지밖에 없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판별식은 요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지? 얘는 얘다라고 해서 얘는 얘다라고 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고 이 방정식에서 얘를 다 넘겨서 한쪽을 0을 만들어 놓은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겠죠. 이해되죠? 단순히 여기는 얘의 판별식은 당연히 아닐 거야. 얘의 판별식은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x축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소리였던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보고 싶었어. 그러면 얘를 다 넘겨놓고 만들어진 그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오늘 거? 되게 쉬운 내용. 오케이? 되게 쉬운데 되게 중요한 내용. 보자. 자, 일단 봐봐. 그냥 단순하게 저기는 쟤와 저기는 쟤 교점의 x 좌표. 다시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네. 아예 그냥 대놓고 교점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쓱 그리고 내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아직 관계를 잘 모르죠. 그지? 그러니까 쟤를 그리기 전에 일단 잠깐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x 해서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 되면서 얘는 이 자체로 바로 근이 구해지네. 굳이 판별식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어.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당연히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였을 거고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교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2 하나 와. 마이너스 5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5,10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이 그래프가 필요했니? 사실 안 필요했지.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지. 이유는 뭘까?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너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한 땀 한 땀 해석하는 습관이 들어야 어려운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지금 이렇게 줬어. 두 개를 줬잖아. 그 두 개를 줬으면 우리는 뭘 관찰해야 돼? 두 개. 이해되나요?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 정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그래서 얘 그래프도 그릴 때도 선생님이 지금 얘는 대충 이렇게 그려놨잖아. 지금 대칭 축도 안 그렸네. 어차피 얘랑 얘 관계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서 안 그려놨어. 오케이? 그럼 얘랑 얘 딱 그려놓고 얘를 그리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몇 개의 점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야. 어떤 관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 걔 판별식 쓰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거기 있는 걔 판별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인 걸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죠? 굳이 판별식 안 써도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근. 얘랑 얘를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준 거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답게 그냥 그려준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 개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그것도 얘에다 넣어도 되고 얘에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얘에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 y좌표 구할 때.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궁금했던 y좌표를 자연스럽게 구해내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그런 꼼꼼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교점을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사실 근을 구한 거지. 만약에 교점이 필요 없었어. 교점의 개수가 궁금했어. 그럼 당연히 나는 판별식 가지고도 끝나버립니다. 그죠? 넘어가. 2번. 딱 요런 얘기네. 딱 교점의 개수만 궁금한 거네. 그지?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있었어. 얘가 접하도록 m의 값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랑 mx 마이너스 2라는 애랑 같다고 놓고 다 넘겨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mx 더하기 2는 0 만들어 놓고 접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해석. 그림으로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얘가 접했으면 좋겠어.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라도 그림을 꼭 하나라도 그려놓고 너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림을 언제까지 그려야 돼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항상 대답 똑같아. 머릿속으로 그려질 때까지. 머릿속으로 이 상황이 그려진다면 이거 안 그려도 돼. 오케이? 그때까지는 계속 모든 상황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 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석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두 점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안 만났네.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왜 판별식이 양수가 되고 왜 판별식이 음수가 되고 왜 판별식이 0이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까지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보자. 자, 두 포물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가 있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잡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는 얘였대. 근데 교점이 몇 개 있대? 2개 있대. 그러니까 나는 얘를 대충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를. 그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는 요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 뭐 어떻게 그려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될 것 같고 그냥 다양하게 포물선은 그려질 수 있겠지. 지금 여기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B 값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 수 있는 건 뭘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뭐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든 상관없이 교점이 얘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죠? 그거는 얘랑 연립해서 나오는 그 교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어차피 얘와 얘의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과 똑같을 테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제 얘랑 연립하면 이 교점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 됐죠.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한 게 A, B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미정계수 두 개인데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나는 교점을 두 개.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을 두 개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올 거고 이 점을 또 하나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죠? 두 개의 점을 집어넣으면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두 개짜리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건 A, B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 지금. 그죠? 거기까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봅시다. 4번. 4번 문제도 한번 봐봐. 문제를 한번 쓱 보세요. y는 mx 더하기 n. 그 다음 얘 포물선 동시에 접하고 있어요. 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죠?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 이미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 정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미정계수 2개 있으니까 나는 식을 2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야. 식을 2개 만들면 이 문제의 답은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나서 봐봐. 얘랑 뭐 한대? 접한대. 또 얘랑 뭐 한대? 접한대잖아.
얘랑 접하니까 이거는 이거다라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거고요.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겠지. 그럼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식 두 개 안에는 m과 n이 다 들어있겠지. 뻔하잖아. 그죠? 그럼 m과 n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을 미리 다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얘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mx 더하기 n.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요거 다 넘겨서 요거 만들어서 식 하나 2차 방정식 두 개 만들어 놓고 판별식 0 써주면 될 것 같다.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놓고 하면은 여기는 이쪽에 m이 들어가니까 m에 대한 몇 차식이 되니 사실 2차식이 되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되는 거야. 되나요? 여기는 얘도 m에 대한 2차식이고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n을 소거할 수 있겠네. 왜? m은 2차식이니까 소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n을 소거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n을 소거해버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남을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줬어. 아,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왔나 보다. 그 중에서 양수만 골라서 써달라는 이야기인가 보다까지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풀어보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생각들 좀 깊게 하나씩 좀 파고 들어가면서 먼저 식을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들 고등학교 수학 처음에 딱 들어가서 입학해가지고 시험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망하는 이유가 실패입니다. 시간 조절을 못해요.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써버려가지고 뒤에 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못 풀고 넘어가. 오케이?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나는 100점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50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2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심한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도 몰라요. 풀 수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풀 수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아,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구나.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 문제는 넘어가면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다 풀게 되잖아. 그럼 못해도 7, 80점대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한정적이거든.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고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겠구나 없는 거겠구나가 너희가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날려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있잖아. 먼저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해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미정계에서 2개면 식 2개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미정계에서 3개면 식 3개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란 말이야. 오케이? 그걸 다 해놓고 나서 아, 이건 나올 수밖에 없겠어.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왜 오케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풀기 시작하면 되고 그거 풀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풀리는 느낌들을 받으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풀다 보면 막 이런 느낌도 있죠. 막 열심히 풀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지?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 풀다 보면. 그런 경우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막 푸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소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런 문제들부터 너희가 계획을 하는 습관, 그러니까 먼저 작전을 세우는 그런 습관들을 충분히 다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시험장에 가서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선생님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보자마자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선생님이 뭐 하지 않았냐면 미리 풀어보지 않았어. 그냥 들어온 거야. 그냥 딱 보고 나서 이 문제를 쓱 봐요. 쓱 보고 나서 아, 이렇게 되네. 얘를 구해달라네.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풀기 시작합니다. 너희한테 해석을 해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문제를 보면은 보이죠. 오케이? 나는 이제 그냥 보이지. 아, 얘는 풀 수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은 딱 보고 나서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끌기 시작해요. 계속 해석해봐요. 이거 어렵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연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혼자 식은땀 막 흘리면서 혼자 막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면은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면은 안 풀리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정석, 실력 정석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풀어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안 풀어보면은 안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면 여기서 같이 헤매고 있을 수 없잖아. 나는 선생님이니까, 그죠? 딱 자신 있게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같이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희 고민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푸는지 너희가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안 풉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케이? 봅시다. 자, 여기는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정수 A, B였던 것 같아요. 정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 문제는 못 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자,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이 2개, 얘랑 얘의 교점이 1개, 얘랑 얘의 교점이 빵개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한 개인 상황,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교점이 한 개 있는 상황만 내가 등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는 판별식이 양수, 얘랑 얘의 관계는 판별식이 음수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부등식이 2개 나와버리고 등식이 하나 나오거든. 문자는 몇 개야? 한 개. 등식이 A, B를 다 구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줬어? 나한테 정수 조건을 줬어. 그럼 내가 이 부등식과 여기서 만들어진 부등식과 여기서 만들어진 부등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연립을 하다 보면은 그 정수 범위 내에서 U 한 개의 A, B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지고 문자 하나는 소거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문자 하나는 소거할 수 있을 거고 그 소거된 거를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에 집어넣어가지고 2개짜리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한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고 거기는 걔가 정수라는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찾아내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의 해석을 너희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문제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 이게 과연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린다면 어떤 식으로 풀릴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재밌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전혀 안 보이면 재미없겠지. 근데 도대체 안 보여. 이러면 재미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보다 보면 조금씩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자꾸 습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일단 얘랑 얘 x제곱 더하기 3은요 ax 더하기 b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여기 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4b죠. 여기 얘는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됐나요? 여기는 얘랑 얘는 x제곱에 그냥 한 번에 갈게. 6 마이너스 ax 더하기 7 마이너스 b는 0. 얘 판별식은 6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 그럼 얘는 x제곱에 더하기 4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5 마이너스 b는 0이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5 마이너스 b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식에서 난 뭘 해야겠구나. b를 소거해야겠구나. 오케이? 여기서 b는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 b를 4b를 여기는 이 b를 소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가만히 봐봐. 내가 b는이라고 하려면 이 4로 나눠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있는 얘도 4b가 주어져 있고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4b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4로 나눌 필요 없잖아. 그냥 4b 자체로 놓고 보면 되겠죠. 4b는 뭐가 되면 4b는 2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요렇게 집어넣어 버리고
요렇게 얘도 지금 뭐야 플러스 4b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면서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예상했던 그 방식들, 그 상황대로 그냥 풀리고 있는 거를 계속 보면서 풀어가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을 하는데 재밌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보는 거. 근데 처음부터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당연히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 됐으면은 진짜로 천재 소리를 들었겠죠. 그죠? 누구나 처음은 있어.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씩 연습해가면서 하나씩 한번 스스로 해보면서 선생님이 해줬던 거라도 다시 한번 너희가 한번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석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앞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식 변형하는 거였어.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 파트에서는 식 변형하는 게 주 임무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공식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형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만 열심히 하면 됐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방정식 다 배우고 이제 함수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뭐가 필요해진 거냐면 너희들한테 해석이라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이 해석이 추가됨과 동시에 해석이라는 게 추가됨과 동시에 수학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계산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계산은 선생님 생각 산수입니다. 계산은 말 그대로 산수고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해석입니다. 오케이? 해석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건데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자꾸 계산하려고만 하고 계산하려고만 해.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안 풀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주어진 상황의 관계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꾸 뭔가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그런 느낌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케이? 그래서 수학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확 바뀌고 이 패러다임이 고등수학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해석이구나. 해석 내가 안 해봤어.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도 계속 연습해서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냥 안 풀어봐도 되겠죠. 그냥 답이 나올 거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하나 나오면 너무 땡큐할 것 같은데 A가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는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몇 개 나오니? 답이. 한 개 나와? 딱 한 개 나오나 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의 답만 딱 나오는 그런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넘어갑시다. 다음. 아이고.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m의 값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 m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중근은 한 개로 친다. 이렇게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할 차례냐면 그래프를 또 그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죠? 봐봐 얘들아.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그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한 것만 하나 알려줄게. 오케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었다. 이게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궁금한 게 y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fx의 전체 절대값을 이렇게 박아버린 얘의 그래프가 궁금한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역할이 절대값의 정의랑 절대값의 역할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절대값의 역할은 뭐야?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이 함수값, 얘들아, fx라고 하는 이 값은 x는 좌우에 있는 그 x값을 의미하는 거고 fx라는 건 위아래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함수값은 y값에 대응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 값 전체에다 절대값을 박았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면은 y값이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일 땐 그대로 내보낼 건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낼 거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양수인 애들, 얘가 y값이 양수인 얘네들은 그대로 그려지는 게 얘가 음수인 애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음수인 애는 양수로 만들어줄 거야.
음수인 양수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그냥 X축 밑에 있는 거 있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밑에 있는 거를 접어서 올려주세요.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됐어? 이것도 개형으로서 너희가 하나 암기해두면 좋아요. 오케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절대값 fx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라고 또 할 거예요. 오케이? 뒤에서 또 할 거야. 거기서 또 이게 절대값 있는 함수, 뭐 가우스 있는 함수, 되게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 나왔으니까 이미 미리 먼저 좀 얘기를 해줬어.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는 난 뭘로 해석할 거냐면 얘들아 절대값 x의 x-3 이거랑 m에다가 x-4로 해석할 거야. 분명히 방정식이었잖아. 저 방정식을 나는 y는 이 함수와 y는 요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할 거야. 그게 실근의 뭐가 될 테니까? 개수가 될 테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 그래프는 원래 0 잡아주고 3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거기는 이게 절대값을 박아버린 거니까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얘 그래프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됐죠? 그리고 얘들아 y는 m에다가 x-4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는 직선이잖아. 그죠? 근데 직선 중에서도 어떤 직선이 x 절편이 4인 직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여기는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는 요 점이 4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와 이건 진짜 좀 복잡하다.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기울기에 따라서 바뀌잖아. 직선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0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직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점점 커져버리면 이렇게 커지면서 현재 교점이 없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여기 접하게 되는 이 순간에 교점이 하나 생길 거고 걔보다 더 커지면 교점이 2개 생길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얘가 이 상태에서 교점, 음수 쪽으로 이렇게 가면 교점이 현재 지금 2개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교점이 4개가 되죠. 4개가 되다가 얘랑 접하는 순간이 되면 교점이 3개가 됐다가 걔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교점이 다시 2개가 될 거야. 여기 하나 2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랑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다 나눠지고 있어.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실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들아.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요 기울기. 요 기울기 값이 나는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요렇게 접하게 되는 요때의 기울기가 또 궁금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기울기를 뭐 예를 들어 A라고 해보자. 여기 있는 요 기울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생각한다면 A가 다시 M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일단 0일 때 얘가 0일 때는 몇 개? 2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M이라는 게 다시 0보다는 커지고 A보다 작아진 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얘는 안 만나요. 교점은 빵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값이 A가 된 순간, 요게 된 순간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M값이 A보다 커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2개의 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M값이 음수가 되긴 했는데 이 음수 중에서도 여기 접하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B가 되기 직전까지 이 상황까지는 총 몇 개의 점에서? 4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점이 된 순간 M값이 지금 현재 B가 된 순간은 3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그 다음에 M값이 B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 더 작아져서 이렇게 되면 다시 2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해서 이만큼이 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난 여기서 이거 답 정확하게 구해주려면 A값이랑 B값을 이제 뭐 해야겠다?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다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 직선을 돌려가면서 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포인트들을 다 찾아내고 있었어. 그죠? 이걸 해주려면 첫 번째로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을 보면서 다시 m의 x-4라고 하는 요 직선을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되게 중요한 생각, 아 얘는 4,0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그 생각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돼. 얘를 보면서. 그래 여기다 점을 딱 찍어놓고 너희가 이렇게 돌릴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얘를 판단하지 4,0이라는 걸 놓쳐버리면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면서 4,0 항상 지나는 점이 4,0이구나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너희가 여기는 이 범위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이거는 조금만 열심히 꼼꼼하게 그냥 차분히 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 A 값이랑 B 값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봐. 그때 여기에 접할 때 뭐가 궁금한 거야? M 값이 궁금한 거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에 접한다는 건 지금 누구랑 접하고 있니? 얘와 얘가 접하고 있지. 됐어? 누구랑? x와 x-3과 mx-4가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맞아? 나는 이 m값이 궁금한 거지. 그럼 얘 같다 해놓고 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등식 하나가 나오니까 m값을 구할 수 있겠네? 여기서 나오는 m값이 a값이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상황 봐봐. 요렇게 접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프상. 지금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 둘 중에서 뭘 선택해주면 되겠어? 이게 크니 얘가 크지. 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판별식에서는 m값이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거야. 그 중에서 난 큰 걸 선택할 거야.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접하는 b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이 함수와 이렇게 되는 이 함수와 여기는 얘가 접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접어서 올린 거니까 여기다가 뭘 붙인 거라고 얘들아?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에 x-3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과 mx-4 이렇게 돼 있는 얘의 판별식이 뭐인 거야? 0인 거지.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b일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었다면 이 점에서 이렇게도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접할 수 있거든. 그럼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 얘가 더 작은 거니까. 또 둘 중에 큰 걸 선택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둘 중에 큰 거가 b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도 m값 2개 나올 텐데 큰 거가 b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렇게까지 다 해석이 되면 아,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구나가 된 거고 이제부터 하나씩 한 땀 한 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이런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처음부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저렇게 되죠 그다음 저 판별식이 0이죠 판별식이 0이죠 하면서 그냥 설명했다고 생각해봐. 아무 해석 없이 그냥 설명했다고 생각해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단락을 나눠가지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인지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 얘 그래프를 이거 이동해가면서 너희가 직접 해석을 해봤잖아 같이.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요렇게 다 교점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그 다음에 A가 궁금한 거고 B가 궁금한데 A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고민만 이제 또 한 파트로 하면 되는 거고 B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런 고민만 또 하나의 파트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체 한 덩어리의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그걸 한 방에 다 처리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지 사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큰 해석, 다시 이 문제에서는 해석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러니까 답을 외워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지 않을까? 그냥 답을 외워서 아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풀랬어 이렇게 외워가지고 풀 수 없어. 너희가 직접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해석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주려면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해석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걸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요런 걸 바라보면서 아 여전히 얘를 바라보면서 얘 그래프는
4,0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4,0이라는 점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해석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였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 가면서 너희 걸로 하나씩 만들면 결국은 다 너희 게 됩니다. 오케이? 너희 게 되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선생님이 처음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 아 이건 좀 되게 어렵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지. 이유가 뭘까? 이미 선생님은 여기는 얘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봤어. 그럼 여기는 얘가 4,0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사실을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돌려가면서 교점을 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경계가 되는 그 기울기들 내가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는 조금 귀찮은 문제구나라는 이미지지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라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물론 처음 하는 너희들한테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도 충분히 다 극복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얘들아 포기하면은 끝나요. 그냥 그 상태로 끝이야. 내 실력은 거기서 멈춰요. 근데 못하는 걸 발견했을 때 거기 있는 게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서 극복해내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발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발전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특히 고등수학에서 있잖아. 고등수학에서 너희가 아마도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명심해. 너희가 노력해서 고등수학 범위 내에서 너희가 노력해서 이루지 못할 건 없습니다.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너희가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잡아가면서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모르겠으면 모르니까 나는 다음은 없다는 걸 이미 너희들 경험적으로 많이 해봤잖아. 그지? 다음은 없잖아. 그지? 다음으로 밀어놨다가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그건 나도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모르는 게 있으면 오늘 다 익숙하게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 공부가 어려운 거고 그것만 잘하면 또 반대로 수학 공부는 또 쉬운 거야.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질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패러다임 가지고 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좀 많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했던 거의 핵심이 뭐였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자. 다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자. 정확하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 두 개와 그걸로 연립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정식,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 하고 있었던 거야.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만 바라볼 때는 뭐야? 그냥 바라보면 되지만 두 개가 됐다. 그럼 뭐 해라? 관계를 생각해라. 얘네들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너희가 자꾸만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다 해석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이런 어려운 문제 그냥 편안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